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어요. 요즘 국민연금 고갈 소식 많이 들어보셨죠? 국민연금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55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바닥날 거라고 해요.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월 64만원인데 미래에는 더 줄어들 전망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계실 텐데, 문제는 이 개인연금을 잘못 가입해서 오히려 큰 손해를 보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종신보험 가입자의 68%가 저축상품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30에서 40대 직장인들이 국민연금, 대체제라는 말에 현혹되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요. 실제로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민수 씨 39세는 작년에 국민연금은 믿을 수 없으니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설계사의 말을 듣고 월 120만원짜리 15년 납 종신보험에 가입했어요. 6개월 후 진실을 알고 해지했는데 720만원 중 겨우 80만원만 돌려받았어요. 90% 넘게 공중분해된 거죠.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불안하니까 개인적으로 뭔가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때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상품이었던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김 과장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김 과장은 올해 42세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10년 전 32세 때 보험 설계사를 만났는데 그때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김 과장님,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개인연금을 준비해요. 10년만 내시면 평생 보장받을 수 있는 특별한 상품이 있어요. 월 80만원씩 10년만 내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빼서 쓸 수 있고 나중에는 연금처럼 받을 수도 있어요. 김 과장은 당시 결혼 1년 차였고 아이도 생길 예정이라 노후 걱정이 많았어요. 이 말을 듣고 이거 좋네. 국민연금 대신 이걸로 준비하면 되겠구나. 10년만 내면 되고 저축도 되고 보장도 받고 하면서 바로 가입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김 과장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0년 동안 낸 돈이 총 9,600만원이었는데 해지환급금을 확인해보니 8,200만원이었어요. 무려 1,400만원이 사라진 거죠. 가장 충격적인 건 이 상품이 사망보험이라는 걸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김 과장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10년간 노후 저축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사망보험이었구나. 여러분도 김 과장처럼 국민연금 부족분을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려다가 잘못된 상품에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김 과장이 가입한 상품은 단기납 종신보험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이에요. 저축상품이 아니라고요. 보험업법에 따르면 종신보험의 정의가 명확해요. 주목적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보험기간은 평생이고 보험금 지급 조건은 사망 시에만이에요. 해지환급금이라는 부가기능이 있긴 하지만 저축기능은 부차적인 거예요. 생명보험협회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 종신보험 신계약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어요. 특히 30에서 40대 가입자가 전체의 62%를 차지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저축 목적으로 가입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인식이에요. 김 과장이 가입한 10년 납 종신보험을 보면 보험금이 1억 원인데 이건 사망 시에만 받는 거예요. 월 보험료는 80만원이고 납입기간은 10년, 보장기간은 평생이에요. 실제로는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이 사업비로 나가는 구조예요.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종신보험 가입자 중 68%가 저축상품으로 잘못 인식하고 23%만이 사망보험으로 정확히 알고 있대요. 나머지 9%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요.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에요. 20에서 30대의 경우 무려 78%가 종신보험을 저축상품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인천에 사는 회사원 최영진 씨 28세도 작년에 젊을 때 미리 준비하는 연금보험이라는 광고를 보고 월 60만원짜리 10년 납 종신보험에 가입했는데 1년 후 내용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저는 연금을 준비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죽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더라고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해지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는 거였어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종신보험은 보험회사에게 정말 유리한 상품이에요. 보험료를 미리 많이 받고 실제 보험금 지급은 훨씬 나중이거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5세인데 30대에 가입하면 50년 후에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종신보험의 평균 중도해지율이 연 8.2%에 달해요. 이때마다 보험회사는 해지수수료 수익을 얻어요. 게다가 운용수익의 대부분도 보험회사 몫이고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들이 이 상품을 저축상품처럼 포장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실제로 A생명보험회사의 내부 자료를 보면 종신보험 판매 시 연금 기능을 강조하라는 매뉴얼이 있었어요. 저축기능, 세제 혜택, 유동성 등의 키워드를 활용해서 전달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종신보험에는 분명 해지환급금이 있어요. 이게 저축기능처럼 보이는 이유죠. 하지만 이 해지환급금의 실체를 보면 초기 10년간은 납입보험료보다 적어요.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종신보험의 평균 사업비율이 납입보험료의 25에서 35%에 달한다고 해요. 김 과장의 경우를 다시 보면 10년간 납입한 게 9,600만원인데 해지환급금은 8,200만원이에요. 손실이 1,400만원이니까 약 14.6%나 잃은 거예요. 이건 결코 저축이 아니에요. 차라리 은행 적금을 했다면 훨씬 나았을 거예요. 김 과장이 당한 함정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런 함정들은 금융감독원이 2023년 발표한 보험 판매 관행 실태조사에서도 지적된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함정은 10년만 내면 끝이라는 거짓말이에요. 설계사는 10년만 내시면 평생 보장받아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0년 후에도 추가 납입 옵션이 있어요. 보험업계에서는 이를 추가 납입 유도 전략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부산에 사는 이철수 씨 45세는 10년 납 종신보험을 완납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추가로 5년만 더 내시면 해지환급금이 50% 늘어난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10년만으로는 해지환급금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단기납 종신보험 가입자의 37%가 추가 납입을 하고 있다고 해요. 두 번째 함정은 언제든 돈을 뺄 수 있다는 거짓말이에요. 설계사는 필요할 때 언제든 돈을 빼서 쓸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계약자 대출이에요. 이자까지 내야 하는 거죠. 생명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계약자 대출 평균 금리가 5.8%였어요. 게다가 대출을 받으면 보험금이 그만큼 차감돼요. 김 과장이 5년차에 급한 일로 1,000만원을 뺐었는데 대출이자가 연 5.5%였어요. 1년 후 이자만 55만원이고 보험금도 1,000만원 차감되어서 9천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대구에 사는 박영희 씨 38세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아이 학원비 때문에 급해서 500만원을 뺐었는데 이자가 계속 복리로 붙더라고요. 3년 후에는 이자만 100만원이 넘었어요. 그때서야 이게 대출이라는 걸 알았죠. 세 번째 함정은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이에요. 설계사는 나중에 연금처럼 매월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연금 전환이라는 별도 절차가 필요해요. 보험업법상 연금 전환은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연금 전환 시 문제점들을 보면 전환 당시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계산하고 전환 수수료도 추가로 발생해요.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연금 전환 수수료가 평균 3에서 5%라고 해요. 연금 수령액도 기대보다 훨씬 적고요. 김 과장의 경우 10년 후 8,200만원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20년 연금으로는 월 약 38만원, 25년 연금으로는 월 약 32만원 밖에 못 받아요. 월 80만원씩 10년 냈는데 연금으로는 월 30만원 대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이건 연 수익률로 따지면 1% 수준이에요. 네 번째 함정은 세금 혜택이 크다는 과장이에요. 설계사는 보험료 세액 공제도 받고 해지시 비과세예요 라고 했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반 보험료 세액 공제 한도가 연간 100만원이에요. 김 과장은 연 960만원을 납부해서 1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었어요. 실제 세액 공제는 연 15만원, 100만원, 15%이었고요. 반면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공제액도 90만원, 600만원, 15%이에요. 해지시 세금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가 맞긴 한데 원금 손실이 세금 절약보다 훨씬 컸어요. 세액 공제 15만원을 받기 위해 원금에서 140만원을 잃는 게 말이 되나요? 다섯 번째 함정은 은행 금리보다 좋다는 착각이에요. 설계사는 은행 금리 3%보다 훨씬 좋아요 라고 했는데 실질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다른 얘기예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인 상황에서 김 과장의 실제 수익률을 보면 10년간 납입이 9,600만원이고 10년 후 환급금이 8,200만원이니까 연 수익률이 마이너스 1.6%예요. 만약 은행 적금을 연 3%로 했다면 월 80만원씩 120개월 넣어서 복리이자 포함하면 총액이 약 1억 1,200만원이었을 거예요. 김 과장은 적금보다 3천만원을 손해본 거예요. 김 과장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보장성과 저축성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적합성 원칙의 핵심이기도 해요. 보장성 보험의 특징을 보면 목적이 위험 발생 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거예요. 종신보험, 정기보험, 실손의료보험 같은 게 있고 특징은 보험료가 비용이라는 거예요. 환급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보험업법에서도 보장성 보험의 주목적은 위험보장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저축성 상품의 특징은 목적이 자금을 축적하고 불리는 거예요. 적금, 예금,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게 있고 특징은 원금 보장이나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예요.
금융투자업법에서는 저축성 상품의 목적을 자산 증식이라고 정의해요. 김 과장의 실수는 종신보험이라는 보장성 상품을 연금상품이라는 저축성으로 착각한 거예요. 이런 실수는 김 과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43%가 보장성과 저축성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고 해요. 올바른 접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목적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김 과장이 진짜 원했던 건 노후 자금 마련이었어요. 유족에게 물려줄 사망보험이 아니라요. 재무설계 전문가들은 이를 니즈 분석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단계예요. 실제로 서울에 사는 직장인 정민호 씨 35세는 작년에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했어요. 저는 먼저 제가 뭘 원하는지 명확히 했어요. 사망보장보다는 노후 자금 마련이 우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을 선택했고 지금까지 만족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상품 선택이에요. 노후 자금이 목적이라면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개인연금을 선택해야 해요.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노후 준비 목적에는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 상품이 가장 적합하다고 해요. 사망보장이 목적이라면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을 선택하고요. 생명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순수 사망보장 목적의 정기보험이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70에서 80% 저렴하다고 해요. 세 번째 단계는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하는 거예요. 김 과장이 올바르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망보장이 필요했다면 정기보험 1억 원을 월 5만 원씩 30년간 총 1,800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노후자금 마련은 연금저축에 월 50만 원 넣어서 세액공제를 연 90만 원 받고 IRP에 월 25만 원 넣어서 세액공제를 연 45만 원 받으면 총 세액공제가 연 135만 원이에요. 10년간 세액공제만 1,350만 원을 받는 거죠. 결과를 비교해보면 종신보험은 10년 후 8,200만 원으로 손실이 1,400만 원인데 분리해서 가입하면 10년 후 연금저축과 IRP로 약 1억 2천만 원을 만들고 1억 원 보장까지 받을 수 있어요. 무려 5,2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경기도에 사는 회사원 한지민 씨 33세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저는 사망보장과 노후 준비를 완전히 분리했어요. 정기보험으로 2억 원 보장을 월 8만 원에 해결하고 연금저축과 IRP에 월 70만 원씩 넣고 있어요. 세액공제도 꽉 채우고 있고요. 김 과장이 몰랐던 또 다른 문제는 저축성 상품도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펀드 높은 수익률 기대, 연금저축보험 안정성 위주, 연금저축신탁 비과세연금 등 종류가 많아요. IRP에는 원리금 보증형 예적금 수준 실적배 당형 펀드들도 있고요. 각각의 수수료, 세제 혜택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요.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연금저축펀드의 평균 수수료가 연 1.2%, 연금저축보험이 연 1.8%라고 해요. 이 차이만으로도 20년 후 최종 수령액이 수백만 원 차이 날 수 있어요. 그럼 김 과장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현명한 보험 가입 가이드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목적별 분리 원칙이에요. 사망보장이 필요한 경우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 상속세 대비가 필요한 고액자산가, 사업 승계 준비가 필요한 사업가예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주 중 54%가 부양가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을 선택하세요. 노후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직장인,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싶은 분, 추가 세제 혜택을 받고 싶은 분이에요.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전 소득의 25% 수준밖에 대체하지 못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연금저축이나 IRP를 선택하세요. 실제로 광주에 사는 공무원 김태영 씨 41세는 이런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부양가족이 있어서 정기보험으로 3억 원 보장을 받고 노후는 연금저축과 IRP로 따로 준비하고 있어요. 목적이 다르니까 상품도 다르게 선택한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상품별 핵심 포인트예요. 종신보험 가입 시 체크사항은 진짜 사망보장이 목적인지 보험료 납입 능력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생명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종신보험 중도해지율이 연 8.2%인데 주된 이유가 보험료 부담이라고 해요. 해지환급금은 덤으로 생각하시고 단기납과 정기납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단기납의 경우 총 납입 보험료는 적지만 월 보험료 부담이 크고 정기납은 월 부담은 적지만 총 납입액이 많다고 해요. 연금상품 가입 시 체크사항은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활용하고 수수료를 비교하는 거예요. 연 0.5%와 2%는 차이가 크거든요. 금융투자협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수수료 1.5% 차이가 30년 후 최종 수령액을 20% 이상 좌우한다고 해요.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고 중도 인출 조건도 확인하세요.
연금저축의 경우 55세 이전 인출 시 기타 소득세와 해지 가산세가 부과돼요. 세 번째 단계는 정기적인 점검이에요. 연 1회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서 목표 대비 달성도를 확인하고 상품 성과를 점검하며 필요시 조정하세요. 금융감독원 권고안에 따르면 재무 상황, 변화나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실제로 창원에 사는 회사원 박성호 씨 44세는 매년 정기 점검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공격적으로 주식형 펀드 위주로 구성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차 안정형 비중을 늘려가고 있어요. 이런 조정이 장기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았거든요. 김 과장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김 과장의 개선 방안을 보면 종신보험은 이미 10년 납입을 완료했으니까 해지하기보다는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업비가 대부분 차감된 상태라 해지하면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대신 추가 저축은 연금저축으로 전환해서 월 50만원씩 연금저축을 시작하면 세액 공제로 연 9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20년간 지속하면 연금저축만으로도 약 2억 원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20년 후에 종신보험 해지 환급금이 약 1억 2천만 원, 연금저축 적립액이 약 2억 원이어서 총 노후 자금이 약 3억 2천만 원이 돼요. 처음부터 올바르게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더 나아가 김 과장은 IRP 활용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퇴직금의 IRP 이전율이 아직 32% 수준으로 낮은데 이를 활용하면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부산에 사는 과장급 직장인 최준혁 씨 43세도 비슷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했어요. 저도 10년 전에 종신보험에 잘못 가입했는데 5년 전부터 연금비과세 저축과 IRP를 병행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연간 200만 원이 넘는 세액 공제를 받고 있고 노후 자금도 착실히 모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김 과장 같은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 가입 전 10가지 체크리스트를 소개할게요. 이는 소비자단체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이에요. 설명란에 리스트 정리해둘게요. 확인하기고 개인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 과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김 과장은 지금 이렇게 말해요.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절대 종신보험을 저축용으로 가입하지 않을 거예요. 목적을 명확히 하고 보장성은 보장성대로 저축성은 저축성대로 분리해서 가입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김 과장의 교훈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이에요. 저축상품이 아니에요. 둘째, 목적별로 분리하세요. 보장성과 저축성을 구분해야 해요. 셋째, 총 비용을 계산하세요. 월 보험료가 전부가 아니에요. 넷째, 상품을 이해하고 가입하세요. 무턱대고 가입하면 안 돼요. 다섯째,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한 번 가입이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보험 설계사의 말만 믿지 마세요. 그들은 판매가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진짜 필요와는 다를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보험 관련 민원의 65%가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대신 여러 상품을 비교하고 독립적인 정보를 찾고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세요. 특히 국민연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연금을 잘못 선택하면 노후 준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보험 고민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올바른 개인연금 선택법과 세액공제,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국민연금의 현 시점에서 이 문제점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김 과장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손해보실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이 주위에 있으시다면 공유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